어느 운동 하나 끈덕지게 하지 못하고 이 운동 저 운동 떠돌아다니는 분 계신가요? 혹은 하고 있는 운동의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인 분, 또 운동을 하다가 다칠 뻔했거나 실제로 다쳐서 운동을 하기 망설여지고 어떤 운동이 안전할지 고민되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갈수록 활력이 떨어져서 운동이 하기 귀찮아집니다. 그래도 건강관리는 해야겠는데 무릎은 아프고 성완관절이 없어서 섣불리 아무 운동이나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재미도 포기할 수 없죠.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자전거 타기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비단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 30대 분들도 자전거 타기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 저 운동 시도하면서 다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젊은 나이부터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 문제 혹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앓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자전거 타기 하나면 이 문제들 해결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걷기나 등산보다 더 좋은 자전거 타기 효과와 자전거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아시게 될 거예요. 의사들도 추천하는 자전거 타기 바로 시작합니다. 요새는 고혈압과 당뇨가 중장년층만이 걱정은 아닙니다.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양 과잉과 당분 많은 음식의 섭취가 원인이겠죠?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부터 고혈당에 노출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과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 알고 계시죠? 자전거 타기를 하시면 첫 번째,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신 근력 운동이 가능하고 심폐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두께가 두꺼울수록 오래 살고 당뇨 위험이 낮아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허벅지 근육이 탄탄할수록 혈당 조절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허벅지 두꺼워지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새는 엄청나게 마른 체형을 의미하는 뼈말라가 유행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굶거나 걷기,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시면요. 근육과 지방이 같이 빠지면서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집니다. 날씬하고 가녀린 몸매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놓고 보면 나중에는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시죠? 보통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60인 사람은 근육량이 20년 전보다 20%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대 이하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40세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근육이 줄어들고 심지어 줄어드는 양도 매년 1%보다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의 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섭취한 당의 70%를 근육이 소모하는데요. 특히나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위가 몸의 가장 큰 근육이 있는 허벅지와 엉덩이입니다. 그러니 허벅지 근육이 빠지게 되면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는 유산소 운동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려면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하루 종일 운동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관절 받쳐주던 근육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척추와 무릎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근력이 감소하는 것을 늦추려면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많이 쌓아놓고 운동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웨이트 같은 근력 운동은 보통 방법도 어렵고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자전거를 꾸준히 타시면 허벅지와 엉덩이를 중심으로 코어 근육과 상하체 근육이 종합적으로 발달합니다. 핸들바를 잡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몸의 무게중심을 이리저리 맞추면서 페달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와 같은 대근육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근육이 발달하면 혈당을 왕창 소비하게 되니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선수들, 경륜 선수들 보면 허벅지 근육이 정말 장난 아니죠? 자전거를 꾸준히 타시면 탄탄한 허벅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호흡을 할 때마다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폐 기능이 향상되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지는데요. 심폐기능이 발달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기능이 바로 심폐기능이라고 합니다.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데는 자전거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유산소 운동보다도 좋은 것이 내 체력에 맞게 운동의 페이스와 맥박을 조절하기 수월합니다. 심폐기능이 좋다는 말은 곧 심장 내에서 내보내는 피의 양이 많아서 혈관 내의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체 내의 지방을 형성하는 콜레스테롤 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은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은 늘려줍니다. 그 결과 고혈압으로 비롯되는 각종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 분들까지도 자전거를 탄 후로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약 끊었다는 분들의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20, 30대의 젊은 분들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0세 미만 중 20대에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로 자전거 타기 시작해 보실까요? 자전거 타기 효과 두 번째, 관절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 경험이 많이 없거나 격한 운동이 꺼려지는 분들은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하시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들도 걷기 운동 하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치료받으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하다가 다치시거나 하산할 때 무릎 충격 때문에 아예 무릎 나갔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자전거 타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자기 체중의 2~3배, 달리기는 자기 체중의 5배에 달하는 하중을 무릎이 견뎌야 합니다. 등산도 산을 내려오는 동작은 무릎을 많이 구부려야 하다 보니 무릎에 전해지는 무게가 평지보다 3~4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의 안장이 몸의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서 척추와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데요. 그러면 조금만 걷거나 뭘 해도 무릎에 통증이 오고 자세는 점점 앞으로 굽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처럼 통증과 자세 때문에 오래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서 허벅지와 복근 등 코어 근육을 많이 써서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요새는 실내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비타민 D 부족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전거를 야외에서 타면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 1순위로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낙상 사고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효과 세 번째, 정신 건강에 탁월합니다. 먼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수면의학 리뷰는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저녁에 자전거 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몬트리올 콩고디아 대학의 보건, 운동학, 응용생리학 분야의 인지신경 심리학자 멜로디 모그라스는 몇 가지 유형의 유산소 운동 중 사이클링이 수면에 가장 도움을 준다며 잠자기 2시간 전에 자전거 타기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운동하면서 주변의 풍광을 즐기고 사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고정된 장소나 동선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자전거를 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신체 건강 면에서도 그 효과가 좋지만 타면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쌩쌩 달리면 주변 풍경들도 눈에 잘 들어오고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하니 계속 달리고 싶게 만드는데요. 특히나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풍경이 차를 타거나 걸으면서 보는 풍경과 또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통해 얻는 정신적 만족감은 고독감에 적기 쉬운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큰 활력이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로하스 둘 노인 클리닉 고영택 원장은 자전거 타기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자칫 고집스럽게 변할 수 있는 노년기의 성격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사물을 새롭게 인지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멍 때리기가 정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죠. 자전거 타기는 몰입에 좋은 운동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면 기분 전환도 되고 가벼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풍경 좋은 곳에 가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자전거를 타보는 것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전거 타기 어떻게 타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거나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다는 분들은 자전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타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신다면 그 효과는 굉장합니다. 먼저 자전거를 탈 때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안장의 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안장이 너무 높으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안장의 높이는 안장에 앉아 가장 낮은 위치에 간 페달에 발을 올렸을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의 높이로 다리가 20에서 30도 구부러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무릎이 걱정된다면 무릎 보호대를 차고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핸들의 높이는 전방을 바라보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팔은 핸들을 잡았을 때 살짝 구부러지며 허리가 펴지도록 유지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는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발을 11자로 유지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운동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면 초반에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몸이 적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운동 후 다음 날에 통증이 없어지는 정도라면 계속 타시다 보면 무릎, 인대 근육이 잘 적응해서 결국에는 통증 없이 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초반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단을 낮춰서 타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점차 기어를 올려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기어를 올려서 탈 때는 무릎에 힘을 주어 페달링 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페달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주 3, 4회 이상 타고 한 번 탈 때 최소 3, 4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탈 때는 최대 심박의 70에서 80% 정도로 땀이 나고 숨이 헉헉 찰 정도로 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전이나 후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바꿔주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리를 계속 편 상태로 유지하면서 타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틈틈이 체크해주세요.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은 필수이고 야외 라이딩 시 자외선을 차단하고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나 고글을 끼는 것도 좋습니다. 또 화려한 복장은 눈에 띄기 쉬워 실외 라이딩 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욕심내지 말고 체력의 70% 이하로 타야 합니다. 어느 운동이든 과욕은 금물인 것 알고 계시죠?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탈 것으로 생각하셔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전거 도로일지라도 사람이 많으면 사고에 유의하시고 중요한 것은 항상 안전 또 안전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서툴거나 혹은 낙상사고가 걱정되시면 실내 자전거도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혹시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이 안 좋아진다는 말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망설이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말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로 무조건 전립선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면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경륜 선수들은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립선이 걱정이신 분들은 중간 부분이 파여있는 전립선 안장을 준비하시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틈틈이 휴식하고 자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선 타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자전거 타기 효과와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전거를 타면 크게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허리, 무릎 등 관절에 좋습니다. 셋째,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셔야 효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만 자전거도 올바른 방법으로 타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보호 장비와 복장을 잘 갖추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안전하게 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자전거의 부속품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올바른 방법으로 잘 관리하고 꾸준히 사용해야 녹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젊은 나이부터 관절이나 심혈관 문제로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자전거 타기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요즘처럼 너무 날씨 좋을 때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또 따로 자전거 타기 하면서 건강 관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늘 보고 싶은 건강정보 늘보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